안녕하세요. 애견 건강 지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선천적으로 심각한 슬개골 이상이 없는 한 이 2가지 방법으로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방법들을 실천 중인 보호자님들이라면 단언컨대 정말 최고의 보호자님이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수많은 수의사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책을 통해서 검증한 내용이에요. 강아지 슬개골을 위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관련 영양제, 마사지, 운동, 보조기 사용, 침치료, 수영, 온열 치료, 홈 스트레칭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핵심이에요. 이 핵심 2가지는 바로 첫 번째, 체중 조절, 그리고 2번째, 미끄럼 방지입니다. 저도 이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늘 숙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요즘 몸이 조금 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산책을 제대로 못 나갔거든요. 이 사랑이는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랑만 산책을 나가는데요. 이 다른 가족들과는 산책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랑이가 뒤뚱뒤뚱 걸으면서 살이 부쩍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무려 7kg예요. 원래는 이 사랑이 정도면 정상 체중이 4.5에서 5kg 정도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원래 제가 아프기 전에는 6.2kg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1, 2주 사이에 0.8kg가 찐 거예요. 이 작은 다리로 그 무게를 버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강아지가 또 아파서 통증을 느낀다거나 깨갱거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슬개골 탈구는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도 있고 또 수술 비용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부담이 큽니다. 마취나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예방이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은 슬개골을 지키는 이 핵심 방법 2가지를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보아요. 첫 번째, 체중 조절인데요. 과체중은 슬개골 탈구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몸에 비해서 무거운 체중은 관절에 당연히 큰 부담을 주고 또 슬개골 탈구를 더 쉽게 유발합니다. 체중 조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또 저희 사랑이는 간식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온몸에서 이 사랑 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저를 끌어당기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자주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또 외출을 할 때 너무 또 불쌍해 보이니까 미안한 마음에 한 개씩 던져주고 또 저희 가족끼리 먹을 때 또 이렇게 불쌍한 눈빛 하면 그래 너도 하나 먹어라 하고 또 간식 주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아지들은 간식을 정말 좋아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간식을 줄 때 또 강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자주 주게 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는 초반에 귀여워서 나도 남편도 또 아이들도 줬던 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의 간식과 먹는 부분은 이 한 사람만 일관성 있게 주셔야 한다는 점 절대 까먹지 마세요. 한 번 찐 살은 바로 잡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이번처럼 제가 아프니까 산책을 못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을 더 줄였었어야 했는데 이 산책을 못 시키는 미안함에 또 간식으로 보상을 해 주었던 거예요. 운동량이 부족한데 칼로리는 높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쩌면 이런 체중 증가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사랑이의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랑이는 4.5에서 5kg 정도가 적당하다고 담당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7kg인 사랑이에게 갑자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이 목표 체중을 6kg로 정했고요. 일단 현재 사랑이에게 필요한 일일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량, 즉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요. 매우 쉬워요. 강아지의 무게에다가 30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70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사랑이는 하루에 280칼로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 강아지의 활동 상태에 따라서 곱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체중 감량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냥 2를 곱한 280칼로리가 적정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가 지금 먹는 사료의 이 봉지의 뒷면을 보면 그 칼로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g당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이 사랑이는 395칼로리더라고요. 100g당. 그래서 이제 280에서 395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70g이 나와요. 즉, 이 70g이 사랑이가 하루 동안 먹으면 되는 사료량입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놓으면 목표 체중 감량할 때까지 정말 쉬워요. 또 이 간식은 강아지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량을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이 RER이라고 하는데요. 이 RER 값의 10% 이하가 적정하기 때문에 사랑이는 28칼로리 이내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8시와 오후 8시 이렇게 12시간 차를 두고 배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35g씩 줄 거고요. 이 사랑의 간식은 칼로리를 계산해서 조금씩, 이 마른 간식이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조금씩 잘라서 칼로리에 맞춰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이제는 몸이 나아졌으니까 매일 2번에서 3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가 아마 많은 체중으로 너무 오래 산책하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분 정도로 짧게 산책을 해주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따라와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료의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또 주는 횟수도 조절해 주시면서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인데요.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이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실과 방바닥 보시면 너무 강아지들의 다리에 치명적이에요.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아이가 다니는 모든 곳에 깔아주는 게 좋겠죠. 이 미끄럼 방지 코팅제를 바르는 것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강아지들에게 적합한 성분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높은 소파나 침대에 오르내릴 때 이 미끄러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계단이나 논슬립 슬라이드를 놔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논슬립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항상 이 논슬립 슬라이드를 이런 의자라든지 또 저희는 소파나 침대가 없거든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한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곳에는 배치를 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충격이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강아지가 점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모른 척 하는 편입니다. 강아지가 저희를 반기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귀엽기는 한데 점프를 할 때 무릎의 순간적인 충격이 평소보다 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점프할 때는 잠시 모른 척하고 있다가 또 진정되고 앉았을 때 가서 안아주면 아, 우리 보호자는 내가 앉아있을 때 예뻐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과 발털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발바닥 털이 길어지면 미끄러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3주에 한 번씩은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물론 발톱도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발톱은 적당한 길이로 깎아서 강아지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이 발바닥 패드가 건조하거나 딱딱하면 또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발라서 유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오일을 발라주거든요. 이 사랑이가 바르면 자꾸 핥아서 먹어도 되는 오일로 저는 발라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향도 좋고요. 이 외에도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신발 또는 발톱 사이사이에 끼는 고무링 같은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사랑이가 옷도 입기 싫어하기 때문에 왠지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 미끄럼 방지 매트와 또 발 관리를 잘 해주는 걸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 슬개골 건강은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정말 필요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체중 조절과 미끄럼 방지라는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크게 늦출 수 있어요. 저희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날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미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저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바로 구매를 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강아지 데려오면서 가장 잘한 행동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 것이요. 만일 매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사랑이한테도 슬개골 탈구가 왔어도 진작에 더 왔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도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체중 조절에 더 신경을 쓰면서 제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강아지와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 알려드린 방법 2가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강아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